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늘 불안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마음 깊이 새겨진 소중한 기억의 잊혀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나 자신이 변해가며 더 고독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주하게 되는 가장 가슴 아픈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젊은 시절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젊었던 날 친구들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나누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친구들이 점차 곁을 떠납니다. 병으로 인해 혹은 먼 곳으로 이주하며 때로는 자연스레 멀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빈자리를 실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가 떠난다는 것은 곧 나의 일부가 함께 소멸되는 듯한 아픔입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추억, 그리고 그 추억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울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의미를 찾고 그 연결고리가 우리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단절은 그 모든 연결이 끊어진 듯한 상실감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며 삶의 풍요로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어르신께서 한탄하셨습니다. 한때 아침마다 공원을 가로지르며 조깅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릎이 아파 천천히 걷는 것도 벅차죠. 몸이 변해가는 걸 느낄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란 사실에 슬퍼집니다. 건강은 잃어보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어려운 보물입니다. 몸이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무심히 지나쳤는지 깨닫습니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는 대신 남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느리게 걷더라도 걸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아픈 몸이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2가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마주하는 슬픔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게 만드는 여정을 안내합니다. 나이가 들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기민한 움직임과 단단한 체력은 이제 추억 속의 흔적처럼 아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나이듦 속에서도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천천히 걷는 발걸음은 더 이상 조급함에 쫓기지 않는 여유를 느끼게 하고 소박한 한 끼는 과거의 풍요로움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몸은 예전만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몸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거리감입니다. 명자 씨는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떠났을 때에 깊은 공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아닌 누군가를 더 의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있어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사랑했지만 그들이 떠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철학자 헤겔은 인생의 과정을 변증법적 발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삶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속에서 어둠과 이름이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독립하는 일은 어쩌면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그 과정 속에서 부모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더 이상 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하는 든든한 뿌리로 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꿈과 목표가 무의미해진다는 느낌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크고 작은 꿈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큰 집을 소유하거나 멋진 차를 타고 싶은 욕망, 자신의 일에서 성공을 이루고 싶은 열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목표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과거의 흔적처럼 느껴지며 우리에게 허무함을 안겨줍니다. 정동수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내 일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승진도 하고 싶었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죠.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면 그것들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손에서 흘러내린 모래알처럼 더덥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꿈과 목표는 단지 결과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꿈이 아닌 현재의 나를 반영하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동기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꿈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그 빈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목표들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행복들이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며 과거에 품었던 꿈들이 희미해질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잃은 자리에 새로운 목표와 가치를 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아름답듯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너머로 비치는 석양, 그리고 누군가의 미소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진다는 느낌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 역할이 줄어들고 내가 없어도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나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그 가치를 만들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어느 순간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역할로서의 가치가 아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존재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공원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올해 70이 되셨다는 이정희 아주머니는 항상 천천히 공원을 산책하시는 모습으로
저의 눈길을 끌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벤치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께 다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셨습니다. 젊었을 땐 항상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집도 사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모두 이뤄졌을 때 허전함이 찾아왔어요. 잠시 멈추셨던 아주머니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떠나가고 남편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나 혼자 남아서 매일 공원을 산책하는 게 제 일과랍니다. 처음엔 이 고요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요 속에서도 삶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처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도 그중 하나죠.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 남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빈자리는 새로운 의미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의 미소 속에서 그 빛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정희 아주머니는 어느 날 자신을 위해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공원을 걸어요. 화단에 꽃을 심고 가꾸고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런 소소한 목표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어요. 그 작은 목표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일은 아닐지라도 하루하루를 조금 더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 같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슬픔과 허무함은 거대한 실패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 속의 기쁨들이 희미해질 때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제 친구 이진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우는 얼마 전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시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내려야 했던 이 결정은 그에게 많은 고민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수없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 베푼 마음과 나눈 사랑이 아닐까 하고요. 그의 선택은 단지 부모님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해왔고 이제는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들에게는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할아버지인 이영수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강순이 할머니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며 최대한 침착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남편을 지켜보던 그녀는 이영수님이 깨어난 순간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완성되는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부부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요. 소소한 행복과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정희 아주머니와 진우 씨, 그리고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삶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들, 나누는 마음들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목표와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하루를 채우고 또 삶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과 고통을 지켜봐주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 깊이는 얕은 물결처럼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투명해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노부부는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시간과 고난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시간, 노력,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은 마치 희미했던 그림이 서서히 채색되어 가듯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노부부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왔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친구 수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내게 얼마나 큰 기쁨과 깨달음을 주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웃을 때 내가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죠. 수진이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많은 꿈과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아이와의 강한 유대감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단순히 책임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예요. 우리는 종종 사랑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힘겹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은 때로 어렵고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의 삶은 더 깊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는 5가지 슬픔은 잃어가는 것들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랑은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가치, 그것은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목표를 이루며 우리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감은 마치 끝없이 빛나는 태양처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의 길을 비추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좌절하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며 더 큰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정한 평화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의 첫걸음입니다. 얼마 전 정기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수많은 후회와 아픔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 중에는 잘못된 것도 많았어요. 그로 인해 상처받고 후회했던 날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실수와 고통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이에요. 지금 나는 내 자신과 화해하고 과거의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수용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수용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와 결핍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의 본질입니다. 사랑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순간들은 결국 우리에게 수용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부재를 받아들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가족과 멀어진 거리감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도 사랑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는 시간의 흐름, 타인의 마음, 우리의 건강 등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수용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불확실성을 마주하며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오는 고요함처럼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수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수용하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나요? 수용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수용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수용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이라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우리의 의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마음가짐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공감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